간접 점유를 인정하는 논의 시력이 제가 뭐라고 썼죠?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을 인정하고 점유권을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점유 보호 청구권. 간접 점유자도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게 간접 점유 개념의 인정 실익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유치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의 대항력권도 언급했지만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아까 있죠. 해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점유자가 해수 청구권이 뭐냐면 이제 중요해요. 점유 해수 청구권은 해수 청구가 있는데 204조에 요건이 있어요. 당연히 점유자가 행사하는 거고 이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할 때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침탈을 당할 때 얘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경우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빼앗긴 경우는 누가 훔쳐가거나 아니면 폭력 등을 행사해서 뺏어가는 경우죠. 그러한 경우에만 점유권에 의해서 해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침탈,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데 그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누구요? 직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경우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만 점유 해수 청구,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 표현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그럼 직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누구도? 간접 점유자도. 직접 점유자의 침탈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수라는 게 반환이죠.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반환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직접 점유자에게 하는 게 맞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반환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간접 점유자도 해수 청구권. 누구의 침탈일 때? 점유의 침탈 기준은 누굴 기준으로?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기준해서 직접 점유자 기준에서 침탈되는 직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서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한이 있죠. 어떤 경우?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는 누구한테? 자기에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원치 않을 때는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기출지문입니다. 이거는 자,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 요건이 인도는 이사고 이사가 점유 이전이잖아요.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실익입니다. 간접 점유를 인정하는 점유 취득 시효의 기준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이것도 하나 된대요. 지금 제가 아까는 유치권과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 요건인 이사는 인도거든요. 인도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되지만 어떤 경우 점유 취득 시효의 경우에도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간접 점유를 인정하는 실익들을 정리하게 되면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점유 해수인데 이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점유를 빼앗긴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환은 원칙은 직접 점유자에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능하다. 두 번째 뭐냐면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 요건에 인도에도 간접 점유 포함된다. 점유 취득 시효 기초가 된 점유에도 간접 점유가 포함된다. 잘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자, 세 번째, 요것도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 자, 직접 점유자 포인트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다. 이 경우는 침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임의로 양도했다는 얘기는 침탈은 직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긴 경우다. 근데 임의로 양도했다는 얘기는 빼앗긴 경우가 아닙니다. 그럼 침탈이 아니다. 그럼 직접 점유자의
점유 침탈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기준한다고 했죠. 그럼 점유 침탈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안 되는 경우,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했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당연히 간접 점유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양도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그 의미. 그래서 제가 점유 침탈은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직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긴 경우를 의미하고 임의로 양도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설사 직접 점유자의 임의 양도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냐면 나중에 보자면 임차권의 무단 전대차, 무단 전대차계가 그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전대차, 무단으로 전대차, 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자, 법률행위 유효 무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점유의 점유에 간접 점유자의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라고 했죠.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전대, 이런 경우입니다.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는 요겁니다. 나중에 임대차 계약에서 배울 텐데 임대인, 임차인.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이 뭐다?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기본 전제에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전제에서 임차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 이게 뭐다? 전대차 계약입니다. 지금 결국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서 기초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대차 계약 개념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뭐다? 전대인이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간접 점유, 직접 점유가 생기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개념이 생기고, 요 관계에서도 이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간접 점유자 되고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 됩니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죠.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전대할 수 없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동의가 없으면 무단 전대나 무단 양도인데, 그런 경우에 어떤 특징이냐면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해지될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전대차 계약에는 운명에 우리가 이거 따질 때는 이 계약의 유효성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목조물을 이전할 때 임의로 양도하는 거죠. 임의로 이 사람들 계약에 의사표시한 거죠. 임의 양도가 이 계약에 의한 거잖아요.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넘기기 때문에 빼앗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 침탈이 아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점유권에 대해서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반환 청구 못한다. 그 개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례를 든다면 이 사례다. 아까 언급했습니다. 요 사례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 전대한 경우, 무단 전대다. 그런 경우에도 을만이 간접 점유자다. 그렇지 않다. 중첩적으로 적용이 된다. 중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간접 점유. 이 사람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 사람이 간접 점유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만이 되는 게 아니라 갑도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이 표현이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 점유의 태양. 자, 제가 점유권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권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 특히 공인중개사 실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점유권만을 가지고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 대부분 본권, 점유할 권리에 의해서 권리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건데 다른 것과 본권과 달리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아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유의 태양. 점유의 태양은 이겁니다. 암기를 하십시오. 소유의 의사로 선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주장한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배의 성격을 본 겁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고 이게 뭐다? 자주점이에요. 이게 자주점이에요. 반대말은 타주점이에요. 아까 타주점 배웠죠? 점유 매개의 관계에 있어서 점유 매개인 직접 점유자는 타주점이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돌려줄 하기 때문에. 자, 그걸 의미하는 이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 점유자가 자신에게 사실상 지배하는데 자기에게 점유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온 공연하게. 즉 점유를 취득하는 것에서 잡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점유인데 건달들이 나타나서 막 빼앗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평온 공연이라는 것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소유의 의사와 선의가 어떠한 점에서 실익이 있냐? 일단 소유의 의사는 자주점인데 뭐와 관련된다? 점유 취득시효.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에서 볼 수 있는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점유 취득세의 요건이 있는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 요건을 갖지 않으면 다른 요건도 있지만 시험은 요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201조, 203조와 했는데 어디서 배웠냐면 민족 총칙 시간에 맨 마지막 편에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 법률관계, 매매 계약의 국부인 목적물의 반환 아니면 매매된 건 반환과 연관된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 특히 목적물 반환,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 행사든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든 현물 반환 형식으로 목적물 반환이 있는 경우에 그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은 뭐에 따른다? 201조, 202조, 203조에 따른다. 그때 선의와 악의에 따라서 시급을 달립니다. 201조는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202조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해서 목적물을 반환했을 때 그 책임의 범위, 그때 선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3조는 비용 상환 청구권의 문제고요. 왜냐하면 비용 상환과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이 선의 개념이 나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다음 평온 공연은 201조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게 실익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 패소 때부터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될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742 비슷한 조항이 741조 이하의 부당이익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조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가 제기된 때부터. 패소한 사람은 그 순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란 겁니다. 패소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정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패소 썼으니까 패소한 때로부터 그게 있는 게 직관적으로 맞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주점유 취득시효 완성할 때도 배울 텐데 일단은 소유의 의사는 자주점유다. 이 개념이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암기를 해주십시오.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라 믿고서 하는 건 내심의 의사죠. 내가 그렇게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의 의사. 마치 소유의 의사면 내가 믿고 안 믿으면 다 믿는다고 하겠죠. 이 소유의 의사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점유취득시 완성에서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다 믿는다고 하겠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내심의 의사. 내심의 의사가 아니다. 내심의 의사가 그러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소유의 의사는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소유의 의사, 내 거야. 그런 표현하면 내가 그 내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문제로 생각할 텐데 그렇게 되면 다 소유의 의사가 될 겁니다. 그럼 다 점유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 뭐가 한다?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하고 자기를 위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다.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한다. 포인트가 배척하고 자기를 위하여 배타적으로 지배 의사.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지배 의사. 이 표현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하나 했어요. 내심의 의사가 아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하고 자기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기서 나오냐면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것. 반환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는 배타적으로 배척하고 지배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반환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아까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의 점유 매개 점유는 타주점이다. 이게 이겁니다. 즉 지상권이든 전세권자든 임차인은 일정 기간이 끝나면 뭐다? 돌려줄 의사가 있다. 그게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하고 자신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가 있는 건 아니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돌려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정리하면 소유의사는 소유권이 있다 믿고 산 점유하다. 내심의 의사가 아니다. 나중에 판단 기준과 관련되거든요. 어떤 의사다?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하고 자기를 위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 그러니까 같은 의사인데 이건 내심의 의사인데 이런 지배 의사도 내심의 의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뭘 판단하냐면 판단 기준과 다른 거예요. 같이 지금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심의 의사는 믿고 산 점이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요건을 판단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판단하는 거고 뒤에는 뭐다? 이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객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 차이점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그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점유가 아니라는 것은. 뒤에는 이 사람이 점유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그 취득 원인의 성격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환 의사가 있으면 뭐가 된다?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요거는 계속 이게 여러분이 향후에 이 자주점유의 개념을 유지하시는 단서예요. 이거 위에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여러분이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근데 한 번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서 설명할 내용은 미리 설명한 겁니다. 이 표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한다는 것은 점유 목적물에 반환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맥락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아까 점유 매각에서 직접 점유자는 타주점유다. 자주점유가 아닌 이유가 반환 의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반환 약정이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점유자의 내심 의사가 아니다. 믿고 사는 점유가 아니다. 내심의 의사라면 저는 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어떻게 한다?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한과 기타 사정에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다 판단하게 되면 다 내심의 의사, 자주점유를 주장할 겁니다. 어떤 실익이 있으면 이 소유 의사는 어떤 실익이 있다? 점유 취득시 완성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 내심에서 판단이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 판단인데 어떤 자료 갖고 네가 점유를 하게 된 이유가 근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하게 된 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걸 보게 되고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한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반환 의사가 있죠. 반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다?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하고 자기를 배타적 지배할 의사가 없는 것한 겁니다. 그래서 타주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환 의사가 있냐 없냐 약정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주 점유 어떤 개념들 진정한 소유자 배척하고 배타적 지배할 의사가 없다. 이걸 이렇게 합니다. 점유물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격상 이 계약 상승, 지상권 설정의 전세권 설정 계획은 계약 기간 상수익이 끝나면 돌려줄 의사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예형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진정한 소유자 배척, 영원히 배척하고 자기가 계속 영원히 배타적으로 지배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순간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악의의 무단점이에요. 여러분 시험 잘 나오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건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점유가 밝혀지면 타주점유가 됩니다. 실익이. 악의의 무단점유. 무단점유란 얘기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 점유에 진정한 권리자의 의사표시 같은 게 개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무단점유 있다. 점유매개. 그래서 이 경우는 점유매개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 개념도 나올 수가 없다 설명했죠. 근데 악의가 뭐냐면 자신에게 점유자가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의 대상은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악의 무단점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학설이 분분해서요. 과연 이게 악의 무단점유의 경우에 타주점유라고 이제 시험이 잘 나오지만 과연 악의 무단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싶은 게 싶어요. 소유의 의사는 뭐냐?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하고 자기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예요. 악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 게 이론적으로 문제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악의 무단점유 이건 내가 배척하고 내가 갖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력한 의사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소유 의사를 부정하고 있어요. 추정력이 깨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의문점이 정말 많습니다. 악의 무단점유는. 뭘 훔친다는 거잖아요. 훔친다는 결국은 내 걸로 만들겠다. 배척하고 내가 훔친다는 얘기는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하고 자기가 배타적으로 지배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요. 훔친다는 개념은. 아까 점유매개는 돌려준다는 거죠. 훔친 사람이 돌려줄 생각이 있을까요? 숨기겠죠. 작물 처리하거나. 그런 강력한 의사 표현이 있는데 오히려 대법원 판례는 타주점유, 악의 무단점유가 밝혀지면 타주점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가 있냐면 재미삼아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해요. 건전한 사실을 가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악의 무단점유면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즉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돌려주세요 하게 되면 이 점유자는 돌려주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반환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정 소유가 나타나서 돌려달라면 돌려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환 의사가 있어서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하고 배타적 지배 의사가 없다. 그런 논리를 핍니다. 근데 그걸 읽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할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결국 이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된 건데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과거 오래전에 등기라는 관념이 명확하게 일반 국민한테 등기 제도가 머릿속에 꽉 박히지 않은 시대에 필요한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매든 법률행위 통해서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인식이 이제는 확고히 잡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뺏는 거거든요. 대가 없이.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인정할 배경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성립 범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악의한 부담점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요게 여러분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자주점이나 타주점의 개념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는 판단 기준입니다. 요것만 이제 이 의미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소화만 됐으면 어느 정도는 대법원 판례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의 패소 항정은 뭘 기억한다? 언제부터?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다? 아니다.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를 본다.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왜냐면 틀리기 쉽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니다. 제가 암기하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추정한다. 즉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이것도 잘 나옵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201조, 201조에서 203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과실 유무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점유의 태양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